안녕하세요. 정태원입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오늘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광물에 관련해 가지고서 전문가이신데 저는 광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왔던 일들이 크게 사업가로서 또 정책가로서 또 엔지니어로서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관련 사업을 이제 연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약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사업을 지속하다 보니 이 북쪽에 있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북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가까이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8년 이후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평화경제 시대 우리 기업의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이라는 주제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북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들 또 북측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어졌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덕에 있는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과학 정책을 했었고 그러다가 벤처 사업을 벤처 1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IT를 전공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북측의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하고 연계가 돼서 그냥 제가 북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정책과 또 이 관계자를 만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이제 자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향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 또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남북 기업들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방법으로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적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를 이제 사업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전문적인 엔지니어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요청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북쪽에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가 대학에서도 이 기업가들을 만나보고 또 이 남북 경협에 관련인 이 관심 있는 기업들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북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진출하면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이것이 기업가들로서는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이분들이 그동안에 북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 70년이라는 그런 분단 기간 동안에 실제 사업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경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전에 했던 그런 경험들을 기준으로 현재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좀 시의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이 부분들을 경험을 얻을까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좀 해소하는 그런 사항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워크숍의 그런 성격으로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이 말씀드리면 나중에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한 3분 정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재단에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 세미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특히 제가 이 북측 사업을 해서 북에도 얘기했던 성장인데 이스라엘이 이 핵무기를 개발을 할 때 유태인들의 이 인력을 통해서
이제 직접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핵무기가 이전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휴먼 네트워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그때 느꼈고, 그다음에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아마 제가 그 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그런 뭐 이론도 그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99년도에 그 벤처 사업을 하면서 이 컨소시엄 위주로, 그러니까 그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또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이 합치는 방법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제가 그 특집 다큐멘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때 한번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북경에 사무실을 얻고 갔는데, 이 최수진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남북 잘 아시겠지만 남북 사리다함을 최초에 이 비선 조직으로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 6.15 이 선언이 하여튼 실질적인 이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 사위가 저한테 찾아와서 한번 뵙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갖고 있는 사고와 제가 갖고 있는 사고가 맞아서 제가 바로 그 사업을 이분하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북에서 가져오는 또 제가 개발하고 있는 광산에 대한 광물도 가져와야 되는데 물류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국내에서 화물 이 빵차라고 하는데 이걸 30량을 그때 제가 입찰을 받아서 부산으로, 이게 지금 부산항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나진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단동에서 제가 직접 물건을 받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강도에 이제 우시에 있는 우시 광산입니다. 이게 이 철의 함유량이 그냥 캐는 상태로 58%가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광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북에서는 무연탄이 생산이 많이 되죠. 연간 한 500만 톤에서 600만 톤 중국에 수출하는데 저희 파트너하고 연간 북에서 갖고 오는 한 400만 톤 가까이 저희들이 중국에 공급을 하고, 또 국내에도 제철소하고 그 다음에 석탄공사, 그 다음에 이런 석회석 공장도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한국에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이사조치 때까지 했던 부분들인데, 이 청진에 있는 김책제철소에 있는 선철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이것을 5,800톤을 제가 처음으로 당진에 있는 동부제철에 공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급을 오이사조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광산 개발 부분인데요. 이게 황해남도 벽성에 있는 티타늄 광산입니다. 점선 부분을 확대한 건데, 이게 노천 광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티타늄 광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면서 북에 대한 이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이거를 이제 제 회장님하고 같이 그분의 생각을 듣고 정리를 해서 계속 이제 올렸었죠. 현재 김책제철소 이제 상호 용광로를 돌리는 거는 이 흥민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환경남도 4대 자원 개발 계획을 한국에 제가 제안을 했고, 그때 같이 와서 이제 광업진흥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원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자원은 계속 고갈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자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되는 환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특허도 좀 출원하고 취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 부분에 몇 가지가 있었지만은, 특히 개성 부분에 2천만 평 중에서 100만 평이 개발이 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개성 지역에 국내 이 폐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돌리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달에 이제 1차 방문을, 그때 이제 광업진흥공사의 정천 흑인광산, 그때 같이 제가 들어가서 또 관계자는 제가 별도로 또 만났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때 같이 만나 뵙고, 우리 은혜장님도 그때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때는 이제 제가 혼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영남 배수리 공장이라고 서해관문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처음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차선모 씨가 국내 남북 회원회담 책임자로 왔었죠. 이분하고 이분인데, 이제 북에서 있을 때하고 한국에 나와 있을 때하고 사진이 틀립니다. 근데 이거는,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신조 산업, 그러니까 이 선박에 관련된 사업들이 5가지가 있는데, 배를 새로 만드는 신조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었어요. 그때 이 영남 배수리 공장에 있는 2,000명의 이 공원들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고, 실제로 그때 남북 청년회담 이 8개 과제 중에서 안변 지역의 선박 블록 공장을 할 때 대우해양조선의 남사장님하고도 연계되는 조력발전소와 그다음에 안변 지역의 선박 블록 공장을 할 때 그 부분도 이제 좀 관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박 사업에 보게 되면은 주요 조선 사업이 크게 요 5가지입니다. 새로운 배를 만드는 거, 블록 공장 사업하고 선박 수리하는 거, 선박 해체 지원하는 거고 처리전 공장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8월 달에 평양을 가게 됐는데, 4.27 이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그동안에 남북 간의 이제 정권이 변하면서 중단됐던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내용을 추가로. 지금 이제 그래서 북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여야 될 조직들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지금 만나고 실질적으로 정책 현안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알죠. 김영철 위원장. 6월 달에 여기 이제 김성애 실장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경협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주간 부서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입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고, 이 빨간 부분에 리정혁 위원장하고 송명철 부실장,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판교에 그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교 밸리를 그때 방문을 했고, 여기 이제 이정혁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송명철 위원장이죠. 지금 이제 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그때 좀 병이 나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병이 나서 그 당시 못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 4.27 이후에 왜 평양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박형준 교수, 우리 부회장하고 심양에서 거의 2박 3일 동안은 풀로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도 사진을 한 번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현재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북측의 관료들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관료들이 진출을 하면서 북측에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도 굉장히 좀 젊어졌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2박 3일 동안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 2박 3일 동안 하면 여기 그다음에 이제 정진혁이라고 이 민경련의 투자개발처장입니다. 박희철 영사고, 여기 이제 김종수라고 이제 민화협 책임점사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저녁 때 가면 밤새고 다시 와요. 다음날 또 질문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역시 평양에 들어가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세미나 형태로 계속 3박 4일 동안을 저희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 못하고 저희들이 거의 밤 9시까지, 저녁을 9시, 10시에 먹으면서 계속 풀로 이렇게 했고, 이런 사진들이 그동안에는 전혀 사진을 못 찍게 했었는데, 좋은 쪽에 사용하게 되면 공개해도 좋다 해서 이제 사진을 계속 그렇게 찍으면서 저희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이거는 이
방문했을 때 그 당시 해성에 가가지고 개성의 현지 그 해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태양광 발전소 50메가를 져주고 저희들이 광물로 갖고 오는 그런 구상무역을 이제 협의를 보면서 현장에 갔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송명철 위원장이 있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거의 한 그 북측에 평양에서 그 전력공업선 그 이 본부 사람들 개성 지역의 전력공업선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이 사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에서 제공한 그 위성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현장인데 이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그 이 설치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광물로 구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그 협의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평양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합의서를 이제 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2018년 이후에 조금 소강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그 이 하노이 회담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좀 남북 관계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2019 이제 작년 7월 24일 필리핀에서 그 이 평화 위한 그 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민경련 그 부회장인 박명철 그 부위원장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단장으로서 이종혁 그 위원장하고 송명철 실장이고 이 사람이 그 이 민경련 그 부위원장입니다. 박명철이고 그 조참서라고 해가지고 그때 판교에도 같이 봤던 그 친구들입니다. 이때는 왜 갔냐면은 포천시가 추진하는 그 한탄강 이 지질센터의 그 유네스코 등록 부분들을 북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한탄강 발원지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지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통해 가지고 남북이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 포천 팀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그런 팀. 그리고서 이제 그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경협 최고위 과정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나온 부분들 일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만 하겠지만은 제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또 부가부는 이렇게 지금 연계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 계신 그 이 분들께서 본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뭐 남북 경협의 이해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통일부가 그 이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접근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측 광물 자원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근데 이걸 전략이라기보다도 북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실제 북측하고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있었던 부분들을 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건 아주 실무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제가 이 서류를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고 남북 간에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간의 거래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헌법하고는 좀 이 실질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정신 자체는 민족 간의 그 거래라는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말이 통하는 우리끼리 서로 직접 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배제한 순수한 사업가 입장에서 그동안에 저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누는데 경제협력 사업, 사회문화협력 사업, 인도적 대분 지역 사업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그 제가 이제 북측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98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2년 동안 지금 그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그 이 햇볕 정책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북에 많이 들어가면서 평양에 있는 또 사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틀려졌었어요. 그거 제가 직접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질 때는 같은 정부이다 보니까 승계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업을 그 원칙적인 그 통제를 했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좀 확산해서 좀 대규모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15 선언하고 14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2008년도에 들어서 이제 이명박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 오게 되면서 완전히 스톱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얻었던 경험을 전달해서 다음 이 사업자가 일을 잘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이 기본 도리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한 노하우들이 하나도 그 인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1994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17년 동안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 국방이 이제 그 9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22년 동안 5명의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동안에, 저기는 이제 이 3명이지만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들었죠.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또 거의 우리 스스로가 남북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의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2006년도에 이제 이 핵실험을 했죠. 핵실험을 하면서 대북 제재가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그런 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면서 이 남북 관계가 좀 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죠. 제 통제를 받게 되고, 가장 최근에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뀐 이 통일부 장관이 좀 이 외교 안보 라인에서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다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 대한 이 개성 발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안을 해서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이 교류협력, 그 다음에 우리하고 북하하고의 교류협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는 이 북한 정부에서 대표부가 파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대표부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편안하게 아무 때나 이 만나가지고 사업에 논의를 하죠. 사업 논의를 하다가 이 현장 방문이 필요하게 되면 합의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광산이면 광산, 뭐 식당이면 식당,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사업의 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고속도로처럼 한국과 이 북하고 틀리게 중국하고 북한 기업들은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또 북미 관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반해가지고서 그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족화협회가 이제 이 창구를 일원화했죠. 그래서 모든 사업은 통일부의 허락을 얻은 상태에서 북측의 민경련과 민화협, 사회문화는 민화협, 그 다음에 경제협력은 민련을 통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사업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 역시도 이제 허락하에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관계에 절대적으로 또 영향을 받게끔 되는 상태죠.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백두산을 보게 되면 백두산을 천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두만강입니다. 이쪽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압록강이고 또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송화강인데 이걸 그래서 이제 산강으로 해서 이제 산강 자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 총 1337km를 제가 이 단동부터 동항부터 해가지고서 훈춘까지 그냥 차로 한번 쭉 몇 번을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단동에 계셨던 우리 이 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각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거래하는 그런 지역별로 이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 팀들도 제가 다 만나보고 또 변경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북에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비봉, 선봉하면 이게 전부 다 군대 이름입니다. 승리 이런 게 다 이제 군대 이름인데 그때는 이제 선군 정치해가지고 이 군부가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의 이 산업 정책 또 우리의 경영 정책 경영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1337km의 국경이 우리가 앞으로 이 중국 개발을 해야 되는 굉장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남북교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국가든 간에 비교 유의에 의해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그런 제약적인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민간이 주도를 하고 또 사업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서 북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북측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북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 요구 수준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진에 보셨듯이 북측의 젊은 관료들을 이렇게 보고 이 대화를 나눴을 때 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벤처 사업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주도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는 정부가 밀어주고 민간이 추진함으로 해가지고서 민간의 어떤 결정력과 추진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 북측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 발전 계획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개방되고 그러면서도 정부 주도의 이 기술 드라이브나 경제 드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현재 북측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국가 주도로 통치 정책, 통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남북 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 분야 1차부터 4차 산업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이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연계시키고 그 사업을 성사시키고 또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현 상태의 통일부의 어떤 이 교류 정책보다는 남과 북이 민간에 추진하는 그런 남북 기업 교류 협력센터를 서울과 평양에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교류 협력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인력도 교환하고 하는 이 플랫폼의 이 형태의 센터를 이 개발을 운영을 함으로써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면 돌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당분간은 정부 주도의 그런 이 정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하는 부분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부분들과 민간이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 이 한반도 신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H라인을 그러지만 결국은 저희가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정부 북측 그 정책팀들하고 상의를 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로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과 평양과 단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과 서울과 평양,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Y축의 라인을 봤을 때 중국과 그 유라시아로 통하는 이런 부분들의 거점이 반드시 단동이나 심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는 지금 굉장히 주변국의 견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걸 정치를 떠나가지고서 저는 제 순수한 사업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납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이 나는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그 위험성을 견디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가 맞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들이 중국을 진출하고 베트남을 진출하고 인도네시아를 진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 목적은 뭐냐면 기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이 해외에 가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의사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류라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그 남북 간의 사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민족 간의 어떤 그 효과를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일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가겠다. 지금 이제 중국의 동북삼성에 있는 기업들이 한 3천여 개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여건에 되게 되면은 다 북으로 진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북삼성의 그 회장하는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당장이라도 그건 연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서울 평양 단동으로 이어지고 서울 평양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라인을 봤을 때 평양하고 서울하고 직접 현대되진 않겠지만은 현재 기업들이 지금 그 남북 간의 사업을 하는데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없다. 아무리 정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의 세컨다리 보였기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거래를 하는데 은행을 통제를 하게 되면 아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그동안에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연합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때나 가서 진출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광산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북이 유일하게 잘한 거는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양도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뭐 제주도에 땅도 팔고 그러지만 그 권리를 넘기고 북에서는 모든 광산에 대해서 개발권을 주지만은 재산권으로 양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회수를 합니다. 후에 이제 그 서류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엔 그렇게 지금 이 작은 식당부터 해서 신발 공장부터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문에 거쳐서 지금 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저 단동에서 15년, 16년 가까이 이렇게 좀 있다가 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있지만은 이 단동이나 블라디보스톡에 먼저 진출을 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그 북측하고의 그 합작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북미 관계나 또 정책 여러 가지 그 관계가 풀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평양과 또 개성 연관되는 북측에 직접 진출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기업의 그 진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가지의 그 원칙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업사업에 보게 되면은 북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공생 강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고 결국 이제 남측의 성장 가능한 기업과 합작을 해서 동반 성장을 추진하자. 그리고 실행 방안으로서
남측에서 원하는 그런 그 이 사업의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사전에 그 검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전하고 틀린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현대 정지용 그 회장 여기 있지만은 그 정지용 회장 이거는 이제 북에서 한 말입니다. 정지용 회장이 처음부터 그 이 대기업의 오너가 회장이 안 됐었다. 그 사람은 자전거 타고 썰배들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기업이 있던 거는 능력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어느 한 기업이 그 관심과 가지고 사업을 합작하게 되면은 1등으로 만들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북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죠. 그런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는 기업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측 기업이 원하는 사업 계획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사전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협회에서 현재 남북 경협 관련된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는 전문가 풀을 지금 이 확보를 개발을 해서 이제 오늘 뭐 이후에도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 광물자원연구센터와 같은 이런 협회 또 이 전문팀들하고 같이 해서 저런 시스템을 특히 광물 쪽에 관련돼서는 이런 전문팀들하고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에서 원하는 사업 분야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거기 사업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별로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 플랫폼에 대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 그 다음에 전문가 풀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은 북측의 요구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대동방에 있는 낭랑호텔입니다. 낭랑호텔에 저희들이 교류협력센터로 저희들이 합의를 본 상태고 여기에 이제 각기수 전당하고 교류협력센터 전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제안하는 교류협력센터의 추진을 위해서 약 이 대동방에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얻고 이게 이제 위성에서 본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건설협회에서 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냥 박스로 탁탁탁탁 옮겨놓게 되면은 하는 그런 이 모듈러 주택의 적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진출하는 그런 의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도적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기들의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필요한 생태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추진은 이 남북기업 교류협력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산업협력에는 개성공단이 있지만은 또 강원도 가까운 철원에 가까운 부분에는 세포 등팔이라는 아주 농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큰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화협력지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구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